자, 여기에 이제 하나의 장면이 1이라고 보통 돼 있어요. 그러면 이 1을 뭐 원하는 대로 이름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뭐 1이던 뭐 아니면은 여기에 뭐 1번 카메라 이런 식으로 해 놓을 수 있고요. 추가를 할 수 있습니다. 2번 카메라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이 카메라가 이 화면이 찍고 있는 동안에 어떤 것들을 소스를 어떤 거를 받을지를 이곳에서 고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자, 일단은 내가 디스플레이를 캡처하겠다. 그러면은 보통 이제 많이 쓰는 것들로만 알려드릴게요. 디스플레이 캡처는 화면을 캡처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내 컴퓨터에 보이고 있는 화면을 그대로 캡처하겠다. 그러면 이렇게 1번 이렇게 나오죠? 확인. 지금 되게 크게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우클릭, 뭐 이 빨간 점을 잡아서 줄여도 되는데 우클릭 해가지고 여기 변환에, 그죠? 다시 여기 우클릭해서 변환에 뭐 채우기 이렇게 하면 이제 화면에 가득해서 제가 지금 보고 있는 화면이 여러분들에게도 이제 보이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모니터, 제가 보고 있는 모니터에 지금 OBS의 프로그램이 이 화면을 보고 있다라는 거고요. 이 상황에서 내가 녹화를 할 수 있고요. 녹화를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화면을 녹화한다는 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나중에 우리가 파워포인트를 만들거나 뭐 그럴 때 파워포인트로 이 화면에 띄워놓고 뭐 듀얼 컴퓨터, 듀얼 모니터를 쓰더라도 화면에다가 띄워놓고 그리고 이 화면을 녹화를 하면서 내가 뭐 설명을 한다든지 그랬을 때 그게 하나의 영상물이 된다는 거죠. 깔끔하게 영상물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녹화를 하는데 이게 이제 간단한 방법이고요. 자, 좀 더 얘기를 하고 할게요. 자, 여기다 디스플레이. 여기 눈인 모양이 있는데 이거를 끄면은 안 보여요. 그죠? 헷갈리니까 안 보이고요. 하나를 더 추가해 볼게요. 또 추가를 하면은 어, 캠코더나 자, 비디오 캡처 장치 이게 결국에는 캠코더나 카메라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누르면 어떤 캠코더로 연결할래라고 보통 이런 식의 팝업 창이 떠서 물어봐요. 그럼 장치 내 거에 연결되어 있는 장치를 선택을 하는 거죠. 만약에 내 거에 연결되어 있는 장치를 선택을 하면 그 장치가 켜져서 이제 화면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뭐 한번 지금 연결이 많이 돼 있어서 충돌 날까 봐 제가 좀 불안한데 한번 켜볼게요. 그냥 음, 지금 이거는 제 노트북에 있는 카메라입니다. 노트북에 있는 카메라. 노트북에 있는 카메라이고 이렇게 위치를 빨간 점을 잡아서 위치를 정할 수 있어요. 그죠? 자, 그리고 아까 디스플레이 캡처를 켜볼까요? 네. 이 자체만 해도 상당히 많은 작업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겠죠? 자, 디스플레이 캡처를 켜보면 이제 뒤에 배경이 이렇게 나왔잖아요. 자, 복잡하니까 디스플레이 캡처를 이 눈을 눌러서 끄고 여기도 눈을 눌러서 끄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다른 영상이나 이미지, 뭐 파워포인트 이런 거를 불러올 수 있다는 거죠. 이미지를 한번 불러와 볼까요? 이미지를 불러오면 이미지 찾아보기. 내가 이미지 어떤 이미지를 할까요? 자, 이런 이미지를 하나 가져와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미지만 보이죠. 이미지만 보이는데 이거는 결국 맨 위에 이미지가 있다는 얘기야. 그럼 얘를 밑으로 내리고 아까 제 얼굴이 나오는 걸 위로 올릴 수 있겠죠? 여기 보면은 1번, 2번, 3번이 있어서 이미지를 아래쪽으로 내려요. 그죠? 이런 식으로 여기에 이 아래쪽으로 올리고 내리고 할 수 있습니다. 올리고 내리고. 그죠? 그래서 두면은 이제 거의 여러분들이 많이 보던 그런 기본적인 환경이 구축이 된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만약에 이미지를 안 하고 뭐 뒤에다가 파워포인트나 저는 지금 애플 컴퓨터니까 다른 거를 아까 마인드맵을 제가 그런 걸 열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 메뉴를 잘 보시면
디스플레이는 화면이고요. 미디어 소스는 영상 같은 거를 넣을 수 있고요. 브라우저는 뭐 크롬이나 뭐 유튜브 이런 걸 열었을 때 그 브라우저를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그 브라우저를 열 수 있고, 비디오 캡처 장치는 카메라를 연결을 하고요. 그리고 뭐 오디오는 따로 여기에 오디오 칸이 있기 때문에 오디오를 열 필요는 없어요. 오디오는 뭐 음악을 틀거나 그런 것도 다 미디어 소스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굳이 오디오는 건들 필요 없고요. 윈도우 캡처는 윈도우 창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뭐 파워포인트를 보고 있으면은 PPT 창, 그죠? 그리고 내가 뭐 다른 뭐 인터넷을 보고 있으면 인터넷 창 이런 것들을 여는 거고요. 이미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미지. 그 이미지 여러 가지로 슬라이드를 좀 시키고 싶다 그러면 이미지 슬라이드 쇼. 요 정도. 텍스트도 해보고 이런 것들을 이제 한 번씩 여러분들이 눌러 보신다면 OBS를 천천히 활용하는데 되게 괜찮게 쓰실 수 있는 기초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맞춰서 우클릭을 하면 속성 필터가 있습니다. 이런 메뉴들도 보시면 되는데 일단 아까 크기 변환하는 거, 변환해서 크기, 채우기, 늘리기 뭐 이런 걸 사용을 하실 수가 있다는 거 그거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필터를 통해 가지고 이 이미지에 크로마키 같은 것도 씌울 수가 있는 거예요. 크로마키를 크로마키를 하려고 하면은 효과 필터 있죠. 효과 필터에 보시면은 크로마키나 자르기, 이미지 마스크 뭐 이렇게 있는데 색감을 좀 러트나 뭐 루마키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색감을 조금 변화를 줄 수도 있어요. 한번 눌러볼까요? 그러면 확인. 해서 루마 말고도 뭐 다양한 필터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한 번씩 눌러보시면 되고 크로마키가 뒤에 우리가 뭐 초록색이나 파란색 판을 두면 그 크로마키로 딸 수가 있잖아요. 줌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뭐 따는 것도 있고 배경 날림 이런 것도 있는데 이 OBS를 통해 가지고 크로마키를 해 가지고 뒤에 초록색을 날리는 것도 좀 불안하긴 하지만 그래도 깔끔하게 잘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날릴 수가 있습니다. 그죠? 네. 자, 여기까지 일단은 여기까지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OBS. 자, 그러면 마이크 연결하는 거는 여기 보면은 이제 마이크 오디오 믹서가 여기 별도 칸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마이크에서 이 톱니를 누르면 클릭을 하고 오디오 고급 설정을 하면 이렇게 나오는 곳에서 모니터링과 출력, 모니터링끔, 모니터링만, 모니터링과 출력 이걸 사용해서 모니터링을 하면 바로 내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라는 거죠. 보통 우리가 이제 시끄러운 소리 같은 것을 잡다 보면은 좀 여기 음파가 막 빨간색 위로 막 건드려 버리는 수가 있어요. 계속 보세요. 아, 이렇게 되면은 소리가 많이 깨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얘를 살짝 줄여서 좀 적절하게 소리를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요런 게 기본적인 세팅이에요. 자, 2번 카메라 세팅해 볼까요? 1번 카메라 세팅이 요게 1번 카메라라고 한다면 크로마키도 없앨게요. 우클릭 필터 크로마키를 없애고 네, 예. 자, 지금부터 이제 더 놀라운 거를 이제 보여드립니다. 잘 보이시나요? 네, 좀 더 키울게요. 자, 현재 OBS를 써서 연결을 하고 있고요. 좀 더 크게 2번 카메라에서 제가 추가 여기다가 미디어 소스를 이름을 뭐 구름 하고 그리고 파일을 찾아서 다운로드에 있는 어떤 영상이나 사운드가 되겠죠. 이런 구름 이게 구름인가? 네. 해서 확인. 그죠? 사이즈가 너무 커졌으니까 다시 우클릭 변환 구름이 아니네. 네. 채우기.
네. 이렇게 날아가는 영상을 여기다 넣었어요. 지금 영상이 가는 게 보이죠? 여기다가 자, 제가 또 추가해서 비디오 캡처 기존에 제가 하나를 캡처했기 때문에 기존 추가로 다시 저를 잡아내면 기존 추가 선택하고 다시 저를 잡아내면 제가 또 보이겠죠? 네. 그러면은 이제 여기다 위치를 해놓고 자, 얘를 아래쪽으로 내려서 구름과 비디오 캡처 이렇게 잡아놨잖아요. 그럼 다시 구름 플레이. 네, 구름 플레이. 네, 아이고, 네. 그러면서 제가 안 보이니까 제가 다시 위로. 자, 이게 이제 2번 카메라예요. 그러면은 이제 보다가 1번 카메라 키보드로도 뭐 가능하지만 손으로 1번 카메라, 네, 또 2번 카메라 이런 식으로 화면을 전환해서 거의 방송국 수준으로 방송국처럼 1번 카메라를 보다가 혹은 2번 카메라를 보다가 이런 거를 자연스럽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OBS의 되게 강력한 기능이고 이게 기본 기능이에요. 기본 기능인데 자 그러면 여기서 좀 설정을 할 때 우리가 어떤 걸 또 설정을 할 수 있느냐 네. 다시 네. 네. 우리가 이제 설정을 할 때 여기 보면은 설정이 있어요. 설정. 그죠? 설정. 설정에서 여기를 이제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설정에서 그냥 일반적인 것들은 뭐 웬만해서 건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방송. 내가 이제 유튜브나 페이스북으로 방송을 해야겠다 할 때는 여기 서비스에서 유튜브 혹은 페이스북 이런 걸 선택을 해 놓고 거기에 전부 다 스트림 키라는 게 있습니다. 스트림 키가 거의 암호 키이고 이 키로 이제 방송국에 유튜브라면 유튜브 채널에 이 키로 접속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키를 함부로 누군가가 알고 있으면 이 키로 방송을 해버리면 그러니까 나는 로그인 하지도 않았는데 거기서 방송이 플레이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소중하게 관리를 해야 되고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에서는 이 키가 노출됐을 수도 있기 때문에 수시로 뭐 재설정을 한다거나 뭐 그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냥 뭐 한 번씩 재설정을 하셔도 괜찮은 거죠. 그리고 출력을 보면은 출력 방식에서 보통 단순으로 많이 이렇게 기본적으로 단순으로 선택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고급으로 좀 바꿔놓으면 메뉴들이 방송, 녹화, 오디오 이렇게 좀 잘 구별이 돼 있죠. 단순해도 방송, 녹화 이렇게 있어요. 근데 핵심은 뭐 그냥 고급으로 해서 출력 배율도 1920, 1080 FHD죠. 이걸 바탕으로 우리가 영상 사이즈를 선택을 할 수 있어요. 1920, 1080이면은 뭐 기본적으로 컴퓨터가 괜찮으면 그냥 잘 받아들이는 깔끔한 영상이고요. 이게 좀 컴퓨터가 좀 힘들다. 그럼 1280, 720으로 해도 이게 조금 사이즈는 줄어들었지만은 괜찮은 거죠. 대부분 모바일로 핸드폰으로 보기 때문에 자 그렇게 해서 선택을 하고 내가 이제 이걸 녹화를 해야겠다. 그죠? 녹화를 할 때 녹화 형식 MP4로 바꿔두는 게 좋은 것 같아요. MP4로 녹화 형식을 꼭 바꿔놓고 그리고 녹화 경로 내가 녹화한 파일이 어디에 다운 받아지느냐 중요하죠. 어디에 다운 받아지느냐 그래서 요것도 꼭 체크를 주소를 그러니까 위치를 지정을 해놔요. 다운로드에다가 나 저장하겠다 이렇게 해놓으면 이제 녹화 버튼을 아까 여기 얘기했던 녹화 버튼 있죠. 녹화 버튼 여기 녹화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이제 파일들이 요 위치에 저장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고요. 자, 오디오. 우리가 이제 오디오를 할 때 컴퓨터에 뭐 음성이 담겨 있는 소리가 담겨 있는 파일을 미디어로 플레이할 수도 있겠죠. 내가 말을 해서 이 사운드가 마이크를 타고 들어가는 것도 있겠지만은 파일 자체에 가지고 있는 사운드가 혹은 유튜브를 플레이했을 때 유튜브에 나오는 사운드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게 데스크탑 오디오예요. 데스크탑 오디오에서 기본 장치를 하면은 그냥 컴퓨터에서 이제 나오는 소리를 또 녹음을 시켜주겠다, 혹은 출력을 시켜주겠다라는 겁니다. 한번 누르면은 기본 장치를 눌렀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데스크탑 오디오가 이렇게 생겼죠. 아까는 이게 없었잖아요. 그죠? 데스크탑 오디오가 여기 생겼고, 이 데스크탑 오디오가 즉석에서 나 안 쓰겠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안 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또 안 쓸 수도 있죠. 그죠? 이렇게 해도 안 쓸 수도 있고 쓸 수도 있고. 자, 그리고 계속 설정으로 가볼게요. 아까 오디오에서 데스크탑 오디오를 기본 장치로 하든지 사용하지 않던지, 그리고 마이크를 뭐 하나 연결이 돼 있다면 USB로 뭐 연결이 돼 있거나 뭐 핀으로 연결이 돼 있거나 하면은 어쨌든 마이크를 인식을 해요. 그러면은 마이크를 연결돼 있는 걸로 마이크를 연결을 해주면 됩니다. 그렇죠. 뭐 그래서 마이크가 두 개다. 그럼 두 개를 연결해 주죠. 그럼 이거 연결하다 킬 때마다 아까 그 사운드 바가 새로 생깁니다. 자, 그렇게 하면 거의 기본적인 거는 이게 답니다. 비디오 기본 캔버스 해상도는 1920, 1080으로 돼 있어요, 보통. 출력도 1920, 1080으로 하는 게 좋겠죠. 네, 그게 괜찮고요. 이게 좀 컴퓨터가 부담스럽다 그러면은 역시 1280, 720으로 하셔도 됩니다. 이 정도로. 그다음에 공통 FPS. 이게 FPS라는 거는 1초에 몇 프레임으로, 프레임 퍼 세컨드인데 1초에 몇 프레임으로 할 거냐. 보통 인간의 눈이 1초에 24프레임을 부드럽게 인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1초에 24장의 사진들이 1초에 막 지나가면 영상처럼 부드럽게 인식을 해요. 그런데 더 많은 사진이 들어가면 더 선명하겠죠. 더 적은 사진이 들어가면 더 끊길 테고, 그러죠. 그러니까 뭐 30으로 해놔도 되는데 용량이 이제 좀 더 커질 수 있겠죠. 뭐 24로 해도 24 NTSC로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단축키. 아까 이제 우리가 여기 1번 카메라, 2번 카메라 이런 거를 만들었는데 이거를 키보드의 상에서 1번 누르면 1번 카메라, 2번 누르면 2번 카메라, 3번 누르면 3번 카메라 이렇게 해놓으면 상당히 편하겠죠. 그래서 뭐 기본적인 방송 시작이나 방송 중단 이런 거를 단축키로 해놓았을 경우에는 위험한 거는 내가 그냥 키보드 타이핑을 하다가 방송이 시작돼 버리거나 뭐 중단될 수 있으니까 이런 거는 특별히 단축키로 지정을 하지 말고 그냥 1번 카메라 장면 전환 여기다가 키보드로 1을 누르고, 그렇죠? 2번 카메라 2를 눌렀어요. 자, 확인. 자, 그러면 제가 이제 1번 카메라 키보드에서 2를 눌러 볼게요. 2번 카메라, 또 1번 카메라. 손 특별히 마우스 뭐 안 쓰고 이렇게 1번 카메라, 2번 카메라 했어요. 요렇게 활용을 할 수 있으면은 나중에 이제 내가 파워포인트라든지 발표 자료나 그림 같은 거를 잘 준비를 해 놓고 그리고 얘기를 하다가 다음 이야기를 하거나 뭐 그럴 때 뭐 어떻게 마우스 없이도 이렇게 손으로 1번, 2번 잘 해서 선택해서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어, 이렇게 해서 영상을 만들면 이 영상을 가지고 우리가 편집을 할 필요가 있겠죠. 그죠? 자, OBS에 대해서 일단 기본적인 거를 살펴봤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어, 이게 기록한 게 파일이 잘 있어야 될 텐데 시작하기 전에 한번 정리를 또 하고 가겠습니다. 우리는 계속 정리를 합니다. 왜 정리를 하냐면 머릿속에 제가 아예 넣어드리고 있어요. 머릿속에 넣어드리고 있는 거예요. OBS 설치해서 OBS 학습을 해가지고 블로도 설치해서 보고 영상 소스도 우리가 체크를 해봤고 그리고 미리 캔버스도 보고 파이널 컷 프로도 보고 블로로 이제 편집하는 것도 실제 한번 해봤죠. 간단한 영상, 짧은 영상 편집. 자, 이제는 PPT를 영상화하는 거. PPT 영상 만들기.
이걸 할 거예요. 그죠? PPT 영상 일단은 뭘 하냐? 크로마키를 쓰죠. 뒤에 크로마키 활용하기 활용. 그리고 PPT 자료 뭐 제작 및 활용이 되겠죠. 그리고 녹화 화면 녹화 화면 및 음성 녹화가 되겠죠. 화면 및 음성 녹화. 그리고 녹화 파일에 자막 넣는 것도 알려드릴게요. 녹화 파일 자막 넣기. 자, 자막 넣기는 VREW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조금 서둘러야겠네요. 집중해서 잘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서 자막 넣는 거를 하고 얘를 블로로 보내도 되고 안 보내도 돼요. 이 자체적으로 그냥 자막 넣는 거 자체에서 바로 영상화 돼 버리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뭐 블로로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는데 최종 결과물.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카톡으로다가 PPT 파일을 보내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제가 카톡을 살짝 열어보도록 할게요. 제가 카톡을 열어서 파일을 보내주셨네요. 네, 이거를 지금 열고 있습니다. 컴퓨터가 뭐가 이제 많이 열리기 시작하니까 컴퓨터가 좀 힘들어 하지만 괜찮을 것 같아요. 고잉데이라는 PPT를 지금 받았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할 건데, 자, 파일을 받아서 기본적인 원리는 이거예요. OBS 프로그램의 1번 카메라에 PPT를 띄우고 내 얼굴을 띄우고 내 얼굴의 뒷부분을 크로마키로 날려버리고 그게 이제 우리가 할 겁니다. 자, 화면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PPT를 받은 거를 일단은 열어보도록 할게요. 다운로드해서 금방 PPT를 고잉데이 PPT. 사실 애플에서는 PPT가 파워포인트가 없기 때문에 그냥 키노트라고 쓰는 거에서 PPT를 엽니다. 그래서 그냥 비슷하게 생겼어요. 자, 열렸죠. 그러면은 여기서 또 좀 여기서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면은 제가 뭐 보통 듀얼 모니터를 사용을 하면은 더 편리합니다. OBS라는 창을 한쪽 컴퓨터에 두고 한쪽 모니터에 두고 그리고 하나를 또 둘 수 있으니까 듀얼 모니터를 쓰면 편리하지만 그래도 머릿속에 듀얼로 됐다라는 걸 대충으로 생각을 하고 작업을 해볼게요. 자, 일단은 OBS에다가 이 화면을 띄워야겠죠. 자, 어떻게 띄우는지 기억나세요? OBS를 열고요. OBS에서 기본적인 것들을 다 지우고 자, 이번 건 다시 세팅을 합니다. 처음에는 저 PPT를 열어야 되니까 저것도 하나의 윈도우에 열려 있다고는 개념이잖아요. 윈도우에 열린 개념이에요. 이거 윈도우 캡처에서 키노트 PPT로 하면 윈도우에서 여러 가지 열려 있는 윈도우들을 쭉 보여줘요. 거기서 내가 찾고자 하는 거는 이거죠. 고잉데이 얘를 눌러요. 그럼 얘가 이제 다 보이죠. 자, 역시 화면이 커졌으니까 우클릭 변환해서 뭐 채우기 꽉 찼죠.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이런 부분. 사실 이거를 그냥 뭐 슬라이드 보기로 해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제가 컨트롤하기가 되게 어려울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얘를 아예 컨트롤 우리가 하나의 모니터니까 확대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거 잡고 확대를 해요. 확대가 되죠. 이거 확대가 안 되고 이동이 되고 확대를 합니다.
때를 이거를 화면을 가득 채울게요. 이렇게 해서 슉. 자, 그러면 마치 이제 PPT가 화면 가득 찬 것처럼 그렇게 보이죠. 그죠? 그리고 나서 제가 이거를 2번 누르거나 뭐 3번 누르거나 하면 알아서 OBS에서 지금 듀얼 모니터가 아니지만 알아서 이렇게 넘어간다는 거죠. 그렇게 넘어가요. 자, 그러면 다시 OBS에서 이제 내 얼굴을 띄워야죠. 내 얼굴을 띄우기 위해서는 여기 PPT는 완성이 됐어요. OBS에서. 이게 뭐가 OBS고 뭐가 슬라이드인지 막 헷갈릴 겁니다. 그래도 천천히 보시면 돼요. 자, 여기서 이제 내 얼굴을 띄우기 위해서 플러스 누르고 그 다음 뭘 한다고요? 비디오 캡처 장치 얘를 누르죠. 그리고 비디오 캡처 기존에 있던 거 아까 연결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게 있죠. 그거를 연결하면 이거는 지금 노트북 카메라니까 이걸로 하지 않을게요. 제가 다시 새로운 비디오 캡처 장치 캠코더. 그래서 이런 이름들을 정해 놓는 게 중요합니다. 헷갈리니까 캠코더 확인. 줌이랑 충돌될까봐 걱정은 되긴 하지만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네, 이게 블랙 여기 통해서 오니까 네 됐네요. 그러면 자 얘를 이렇게 사이즈를 이 정도로 잡고 사실 좀 조명이 있으면 더 좋겠죠. 자 그러면 일단은 뒤에 초록색이 보이죠. 자 뒤에 초록색이 보이는데 여기서 얘를 이제 초록색을 크로마키로 날려야 됩니다. 지금 보이는 것들도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제 노트북에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네, 얘에서 크로마키 아까 어떻게 한다고 했죠? 캠코더에서 우클릭 필터 여기서 효과 필터에서 크로마키 이렇게 가면 뒤에가 날라갔죠. 녹색을 날라갔죠. 청색 뭐 이런 것들을 다 날릴 수가 있어요. 뭐 하얀색이든 뭐 이렇게 날릴 수가 있습니다. 얼굴 색감이 좀 노래졌죠? 제가 볼 때는 좀 그래 보이긴 해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 굳이 효과 필터에서 색상 뭐 이런 것들도 정할 수가 있습니다. 필터에 그냥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색상으로 내 얼굴 색을 좀 이렇게 적색을 좀 넣을 수도 있는지 뭐 이런 것들도 이제 만져보시면은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고요. 굳이 필요 없네요. 네. 노트북이 연결이 끊겼네요. 노트북 연결이 다시 자, 잘 되고 있죠? 자, 그렇게 해서 봤더니 자, 보세요. 이제 초록색이 날라갔죠. 아주 깔끔한 이제 파워포인트 영상이 됐죠. 자, 여기서 1번을 선택을 했고 그 다음에 OBS에서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은 사실 전체 보기로 그냥 틀어놓고 뭐 이렇게 포인터라든지 키보드를 통해 가지고 이야기를 해도 충분히 됩니다. 그러면 아예 전체 보기로 이거를 하면은 제가 넘기면서 할 수 있는데 일단 그냥 이대로도 해보고 모니터가 하나이기 때문에 전체로도 해보도록 할게요. 둘 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여기서 화면 녹화를 시작할 겁니다. 항상 이렇게 할 때는 뭐 머리도 단정하게 잘 하시고 그래서 녹화 시작. 자, 여기 지금 마이크가 안 움직이죠. 녹화 중단. 네, 녹화 중단됐어요. 마이크 설정이 됐어요. 자,
마이크로 들어간 소리가 제가 아까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서 컴퓨터로 소리를 뽑으면 자, 지금 보이시죠? 컴퓨터로 소리 뽑으면은 컴퓨터에서 나온 소리가 다시 마이크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어폰을 활용을 합니다. 그리고 오디오 고급 설정에서 모니터링과 출력을 통해서 잘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체크를 하고요. 네, 잘 들리네요. 잘 들리는 거 체크가 됐으면 이제 내려놓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위치도 뭐 이런 대로 잡아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죠? 네. 자, 녹화를 해볼게요. 녹화 시작. 안녕하세요. 내일의 꽃을 피우다. 호남대학교 대학 일자리 센터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학 일자리 센터는 어떤 곳이냐면 취창업 지원의 허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 진로 지도 프로그램과 정부 취창업 지원 제도 그리고 재학생, 졸업생, 지역 청년들을 서로 연결해주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안에 오시면은 진로 지도 커리어도 설계 받으실 수 있고 그리고 직무 역량 강화를 시키실 수도 있고 취창업을 위한 상담을 통해서 더 취업의 확률을 높이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집중해서 관리도 받으실 수 있고 심지어는 해외 취업까지 지원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1학년 때는 어떤 과정들이 있냐면 1학년 때는 대학 생활에 적응할 수 있는 그리고 진로와 자기를 탐색할 수 있는 그런 지원을 해드리고요. 2학년 때에는 진로를 이제 설계하고 3학년 때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직무 역량을 강화시키고 그리고 4학년 때는 어떤 직업을 얻기 위한 그런 기술, 직접적인 뭐 기술들을 함양하고 또 일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저희가 제공해 드린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됐어요. 녹화 스탑. 네, 녹화했죠. 자, 이런 식으로 제가 즉석에서 이렇게 해봤고요. 이 녹화가 됐죠. 그러면 이제 녹화된 거를 이제 찾아갑니다. 자, 이제 얘도 닫고 다 했어요. 그럼 얘가 이제 어디에 녹화됐느냐? 보통 OBS에서 아까 설정한 거에 의해서 녹화가 됐겠죠. 여기 있네요. 네, 여기. 이건 아까 실패했던 거고 실패했던 거 지우고요. 자, 얘를 한번 눌러보면 네, 깔끔하게 뭐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죠? 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자, 뭔가 좀 이해가 된다. 5번 이해가 좀 된다. 자, 저렇게 하는 거구나. 이해가 이제 전혀 어렵지 않죠. 이해가 되죠. 어떤 이 시스템 자체가 어렵지 않으니까 이해가 되죠. 예, 자, 네, 박순영님, 양호승님, 강상균님, 네, 아주 이해를 잘 해주셨고요. 최예빈님, 네, 이렇게 OBS를 통해 가지고 간략하게 우리가 지금 해봤고, 그러면 이제 이 파일을 만들었잖아요. 이 파일을 파이널 컷 프로로 안 하고 자막을 이제 한번 넣어보자 라는 거예요. 자막을 넣는 프로그램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VREW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막을 넣어 볼 겁니다.